손흥민의 코스타리카 입국이 화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손흥민과 LAFC는 이미 어제 코스타리카에 입국을 해서 지금은 한창 경기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코스타리카 현지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손흥민의 입국 현장에 수많은 팬들이 찾아가서 반겨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미 매체인 ESPN 센트로 아메리카는 손흥민이 코스타리카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 한국인 공격수는 코스타리카에 도착하자마자 유니폼에 사인을 해주고 팬들과 소통하며 북중미 챔피언스컵 경기를 앞두고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국제적인 스타 선수들의 등장은 언제나 코스타리카 축구계에 큰 흥분을 가져오지만 이번 반응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컸다. LAFC의 스타 플레이어인 손흥민의 존재는 북중미 챔피언스컵 16강 2차전을 앞두고 팀을 환영하기 위해 모인 코스타리카 현지 팬들에게 진정한 혁명을 일으켰다. 손흥민은 단순히 팀 도착을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을 기다리던 팬들과 몇 분이나마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유니폼에 사인을 해주고 사진 촬영에 적극 응하며 세계적인 스타를 처음 가까이서 볼 기회를 잡은 수많은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손흥민이 팬들에게 차분하고 따뜻하게 인사하는 모습은 빠르게 미디어를 통해 퍼졌고 전 세계 팬들은 이런 손흥민의 팬 서비스를 널리 칭찬했다. 손흥민 같은 뛰어난 축구 선수가 오는 건 코스타리카 팬들에게 매우 드문 일이다 라면서 손흥민의 입국이 코스타리카 축구 팬들에게 엄청난 선물이 됐다고 묘사한 겁니다. 특히 한 현지 팬이 손흥민과 사진을 찍으려다가 경호원들한테 제지를 당하니까 손흥민이 먼저 나서서 손짓을 하면서 같이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이 현지 팬들에게 상상 이상의 감동을 줬다고 합니다. 심지어 입국 현장에는 이번 경기의 상대인 알라우 엘렌세의 팬들조차 손흥민을 보기 위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온두라스 원정 때도 이 비슷한 장면을 분명 목격한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온두라스는 경기 결과를 떠나서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선수가 그 나라에 간 것만으로도 화제가 되고 카페를 가거나 거리를 거니는 것 하나하나가 현지 뉴스를 통해 중계가 됐었죠.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손흥민을 보고 매우 흥분한 것 같습니다. 현지 팬들이 이렇게 손흥민에게 호의적이라면 조금 욕심내서 알라우엘렌세 선수들도 손흥민에게 더 이상 심한 파울은 자제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도스산토스 감독이 지난 세인트루이스전 때 갑자기 손흥민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한 이유가 상대 수비들의 파울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하겠어요? 그만큼 MLS나 챔피언스컵 가릴 것 없이 만나는 상대마다 손흥민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도산토스 감독도 나름 머리를 쓴다고 손흥민의 포지션을 아예 바꿔버렸는데 그 결과는 성공이라고 보기 힘들죠. 물론 결과 자체는 2대0으로 무실점 승리이긴 한데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MLS 사무국에서는 LAFC의 4연승을 보도하면서 밴쿠버가 미네소타전에서 6골을 폭발시키면서 골 득실차로 서부 1위를 달리고 있지만 LAFC도 슈아니에르의 멀티골에 힘입어 세인트루이스를 2대0으로 꺾고 밴쿠버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 LAFC의 기준은 매우 높다. 그건 LAFC 관계자들 사이에서 손흥민이 6경기 연속 무득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자면 LAFC는 조연 선수들이 득점 부담을 나눠 가지고 있다라면서 리그에서는 무실점 연승 행진을 이어갔지만 구단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그 과정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LAFC는 이제 손흥민의 팀이 되어서 손흥민이 골을 넣어야 시원하게 이기는 팀인데 아무리 무패를 달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핵심 선수인 손흥민의 필드골이 아직 안 터진 건 구단 입장에서도 위험 신호라고 본 거죠. 특히 새롭게 부임한 도산토스 감독이 손흥민의 잠재력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는 이상한 공격 전술을 쓴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현지 전문가는 손흥민의 경기들을 분석하면서 감독이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7경기에서 벌써 4군데의 포지션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라이트 윙, 레프트 윙, 스트라이커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손흥민은 볼을 받는 쪽일 때 가장 위협적이지 그가 볼을 주는 쪽에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경기 결과는 만족스럽지만 그 과정을 볼 때 지금 성적이 꾸준히 유지될지는 의문이다. LAFC의 미드필더들은 10번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틸먼, 델가도, 슈아니에르
모두 플레이메이커형 선수가 아니다. 지난 시즌에 손흥민은 자신이 9번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가장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이미 증명했다. 도산토스 감독의 과제는 팀이 조직적으로 손흥민에게 슈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라면서 선수단 구성의 한계와 감독의 역량 부족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즌 첫 경기였던 레알 에스파냐 원정 경기와 MLS 개막전이었던 인터 마이애미 경기까지는 더할 나위 없이 딱 좋았는데요. 이후에 상대 팀들이 다들 바짝 쫄았는지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고 로우 블록을 형성하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휴스턴 원정에서는 손흥민이 몸을 받쳐서 상대 선수 2명을 퇴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대로 상대 수비를 뚫지 못했습니다. 이 경기 득점은 모두 델가도와 요스타키오의 중거리포로 만들어낸 득점입니다. 다음 경기인 댈러스와의 홈경기에서도 상대 수비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다가 마르티네즈의 중거리 슛 득점으로 겨우 이겼죠. 그나마 알라우 엘렌세와의 1차전 홈경기에서 손흥민의 기가 막힌 패스를 부드리가 센스있게 그대로 흘려주면서 부안가의 슈팅으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다음 경기인 세인트루이스전에서는 또다시 미드필더 슈아뉴에르의 중거리 슛 2방으로 최근 4경기에서 나온 6개의 골들 중에 무려 5개가 중거리 슛입니다. 상대 수비가 밀집해 있으니까 중거리를 때린다. 물론 이것도 수비를 뚫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중거리 슈팅만 때리는 건 당연히 정답이라고 할 수 없죠. 애초에 로우 블럭을 상대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는 이유는 골이 들어가면 좋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 수비들이 중거리 슈팅을 막으로 밖으로 나오게 만들려는 겁니다. 그렇게 상대 밀집 수비를 좀 흐트러 놓고 날카로운 패스로 빈 공간을 노리거나 선수의 개인 드리블 돌파로 뚫어버리는 게 진짜 강팀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현재 LAFC의 실제 경기력은 완벽한 리그 성적과는 정반대로 뭔가 불안하고 이기더라도 매우 재미가 없습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중거리 슛만 때리다 보면 손흥민에게 슈팅 찬스가 생길 수가 없어요. 손흥민은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수들 2-3명과 함께 씨름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패스가 아니라 슈팅만 뻥뻥 때리면 손흥민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상대를 막고 나온 세컨볼을 노리는 게 할 수 있는 최선일 거예요. 그러니까 알라우 렌세와의 1차전에서 LAFC가 슈팅을 28개나 때리고도 이기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프리시즌 내내 LAFC를 향해서 창의적인 미드필더를 영입해야 된다고 했는데 유스타키오가 나름 제 몫을 해주고 있지만 지난 댈러스전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죠. 이럴 때는 아예 대놓고 3백을 쓰면서 3-5-2 포메이션으로 그냥 손흥민 부안가가 투톱으로 나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면 그냥 손흥민 한 명만 막을 수도 없고 또 미드필더도 많아지면서 중원 장악력이 또 생겨서 손흥민에게 더 많은 패스가 갈 것 같습니다. 도스산토스 감독이 과연 전략이 있는 감독인지 내일 경기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힘들겠지만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